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여유가 넘치는 제2의 황금기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불안이 시작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은행 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저축만 해서는 절대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5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6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입니다. 퇴직 후 최소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지 않으신가요? 돈이 없는 노후는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장기 투자의 세 가지 원칙을 공개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질 것이며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장기 투자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시간의 마법 복리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은 미국이라는 순풍과 긴 시간 때문이었다. 장기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을 연수익률 10%, 30년 동안 거치식으로 S&P 500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후 원금은 1,100만 원으로 단위와 복리의 수익금이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약 600만 원의 수익금 차이가 나고 20년 후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단위의 수익금이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복리는 1억 7,449만 원으로 단위와는 4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초기 투자금 1,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커피값 한 잔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값 5천 원을 아껴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투자금 15만 원을 S&P 500 ETF에 투자한다면 10년 뒤 약 3천만 원, 20년 뒤에는 약 1억 1천만 원, 30년 뒤에는 무려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실제로 넣은 돈은 5,400만 원 뿐이지만 시간과 복리가 일한 결과로 자산은 무려 3억 4천만 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5년, 10년은 돈이 불어나는 티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산은 임계점을 넘어서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40대야, 내일 모레면 50이라고, 난 이미 글렀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시장이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장기 투자 두 번째 원칙은 바로 ETF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ETF란 Exchange Traded Fund, 즉 상장 지수 펀드라는 뜻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특히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를 상상해 보세요. 사과, 배, 포도를 하나씩 고르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이 과일들을 예쁘게 담아 종합 과일 바구니 세트를 팔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엇 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ETF는 바로 이 과일 바구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라는 과일 바구니를 사면 여러분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우량 기업,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의 주식을 조금씩 한 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서 김 과장이 추천한 급등주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테마주, 노후 자금의 핵심은 로또 같은 대박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초 더미에서
개별 종목이라는 바늘을 찾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건초 더미 전체를 사야 합니다. 세계 1등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이 지수들은 기업이 망해도 알아서 좋은 기업으로 자동으로 교체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 편히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저는 자산의 거의 전부를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ETF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그러나 세계가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왜 미국 투자가 답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멘탈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크게 출렁입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폭락장이 오면 누구나 공포에 질려 팔아치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명품 기업을 싼 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날 또는 자기가 정한 특정한 날에 기계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ETF를 매수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나는 적립식 바보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게 되어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적립식 분할 매수의 첫 번째 장점은 매입 단가의 평준화 효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비쌀 때는 주식수를 적게 사고 주가가 쌀 때는 주식수를 많이 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가 시장보다 낮아지는 마법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 해결입니다. 지금이 저점인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예측을 포기하고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폭락장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며 반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소액으로도 시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목돈이 없어도 월급의 일부를 떼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최대한 일찍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의 저점을 잡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미국 월가의 전문가도 모르는 타이밍을 맞추려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가 대형 기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무지성 적립식 분할 매수를 추천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해야 하지만 저는 여기에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지성 한 스푼을 더 넣어주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적립식 웅덩이 매수법은 추후 별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장기 투자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첫째, 복리를 믿고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할 것. 둘째,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검증된 시장 지수에 분산 투자할 것. 셋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갈 것. 경제적 자유는 로또 같은 한 번의 잭팟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 30만원, 50만원씩 투자하는 지루하지만 위대한 습관이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은퇴하려면 현금 10억은 있어야 한다. 아니다. 30억은 있어야 진짜 부자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턱하고 막히지 않으십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숨만 쉬고 모아도 30년, 40년이 걸리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생 망. 즉,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세상이 겁주는 그 30억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잘못된 계산법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빨리 은퇴할 수 있는 비밀 공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진짜 목표 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막연한 두려움을
명확한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의 가격이 1980년에는 50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내가 10억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꺼내 써야지. 이런 생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은 여름날의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녹아버리죠. 지금의 300만 원이 20년 뒤에도 300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20억, 30억을 모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뭉치를 모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삽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스스로 일해서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거위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즉, 마르지 않는 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경제학 이론 4%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7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내 전 재산을 미국 S&P 500에 투자해 둡니다. 그리고 매년 은퇴자금의 4%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생활비를 인상해도 30년 뒤에 돈이 바닥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30년 뒤에 원금이 더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8에서 10% 정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4%를 생활비로 꺼내 쓰고 물가 상승분 3%를 빼더라도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성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계산을 해봅시다. 4%의 법칙을 역산하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월 생활비에 300을 곱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형입니다. 나는 대출금 다 갚았고 부부 둘이서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해. 250만 원 곱하기 300 얼마죠? 7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혹은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 값이면 평생 월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표준형입니다. 가끔 골프도 치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이라도 가려면 월 400만 원은 필요해. 400만 원 곱하기 300, 12억 원입니다. 이 12억이 커 보이시나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가 월세나 은행 이자로 월 4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세금 떼고 공실 걱정하고 수익률 3%로 잡으면 2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빌리면 약 8억 원이나 더 적은 돈으로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 지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8억 원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럭셔리형입니다. 나는 월 600만 원 펑펑 쓰며 살겠다. 그래도 18억이면 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30억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주식 그거 위험하잖아. 또는 은퇴했는데 폭락장 오면 어떡해? 그리고 나 100살까지 살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는 폭락장을 맞을 수도 있고 10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첫 해에 엄청난 폭락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10년도 안 돼서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쓰지 말고 굶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4%의 법칙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는 시스템, 가드레일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전략이란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드레일처럼 우리의 인출률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쓰고 시장이 나쁘면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맨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나요? 하지만 이걸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룰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 보존의 규칙입니다. 폭락장이 와서 내 자산 대비 인출률이 20% 이상 높아지면 그의 생활비를 전년도보다
10% 줄입니다. 둘째, 풍요의 규칙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인출률이 20% 이상 낮아지면 그해 생활비를 10% 늘려서 보너스처럼 씁니다. 즉, 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을 헐값에 파는 걸 멈추고 현금을 아껴 쓰며 자산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 ETF에 투자 중인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그런데 마이너스 20%의 폭락장이 왔습니다. 4%의 법칙이라면 불안에 떨며 계속 300만 원을 뽑겠지만 가드레일 전략을 쓰는 김철수 씨는 딱 한 번 월 30만 원을 줄여 270만 원으로 버팁니다. 겨우 30만 원 줄이는 걸로 해결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작은 조정이 복리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계좌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려줍니다. 반대로 주식이 급등한다면 생활비를 늘려서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드레일 전략의 묘미입니다. 두려움 대신 통제권을 갖는 거죠. 어떠신가요? 30억이라는 막연한 괴물이 12억 혹은 8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물로 바뀌었나요? 목표가 선명해지면 달리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10억이 옆집 개 이름이냐, 월급 300 받아서 언제 모으냐,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과 복리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습니다. 처음 1억을 모으는 건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의 법칙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지 않는 셈을 구축하라. 두 번째, 가드레일 법칙에 따라 폭락장엔 10%덜 쓰고 상승장엔 10%더 써라. 유연함이 당신의 노후를 지킨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 바로 이 질문이죠. 한국 주식이 좋을까, 미국 주식이 좋을까? 삼성전자를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 아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만큼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잘 아는 기업이 많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자니 왠지 주가가 오르지 않아 답답할 것 같고, 미국 주식으로 가자니 세금도 22%나 떼고 환율이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어디에 투자할지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장단점을 팩트 위주로 비교해드리고 왜 제가 결국 투자는 미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 시장의 장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세금입니다. 종목당 5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서 얼마를 벌든 양도소득세가 현재로서는 세금이 0원입니다. 미국 주식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가는 것에 비해 국장은 매도 수익을 온전히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가진 엄청난 매력입니다. 국내 주식의 두 번째 장점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버는 돈이나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싼 편입니다. 전문 용어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배도 안 되는 기업이 수두룩하죠.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아가겠지라는 희망,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추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 주식의 단점으로는 첫째, 쪼개기 상장이 있습니다. 알짜 사업부가 잘 나가면 그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또 상장을 시킵니다. 지난 2020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주주의 이익보다 회사의 확장이 우선시되는 시장, 이것이 국장의 슬픈 현실입니다. 국장의 두 번째 단점은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는 점입니다. 돈을 잘 벌면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야 내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기 바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 아직 한국에서는 희미한 상황입니다. 국장의 세 번째 단점은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폭등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끝도 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기 우상향하는 구조가 아니라 산업 구조별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10년을 묻어둬도 주가가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부의 자유를 달성하려면 어떤 시장에 투자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미국이 답이다 라고 외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서 미국 시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첫 번째 장점은 주주 환원입니다. 미국 기업, 특히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없애버립니다. 주식 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죠. 역사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줍니다. 25년, 50년 연속 배당금을 매년 늘러온 배당 귀족, 배당 황제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한국 경제가 휘청일 때마다 원화값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달러값은 계속해서 폭등했죠. 만약 그때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주가는 좀 빠졌을지 몰라도 환율이 올라 내 자산의 가치는 방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자정작용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의 지수는 실적이 나쁜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우량 기업을 채워 넣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미국 주식의 첫 번째 단점은 매도 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나면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세금 0원인 한국 주식에서 원금을 까먹는 것과 세금 22%를 내더라도 내 자산이 2배, 3배, 10배로 불어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 시장의 두 번째 단점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인데 나중에 1,100원이 되면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의 연평균 성장률 약 10%는 환율 변동폭을 훨씬 상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야간에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밤중에 시장이 열리니 잠을 설치는 분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프리마켓이나 아침 10시까지 거래되는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이 큰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장과 미장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진리의 반반 전략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모든 상황을 꼼꼼히 비교한 결과 저의 선택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나 2025년 국장은 75.36%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장 투자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정답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등 시장 미국. 이에 반해 우리 국장은 전 세계 시총의 약 2%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금액은 2.7조 달러로 시총 5조 달러의 엔비디아 한 종목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야구에 비유하자면 KBO 리그와 메이저 리그 중
어느 리그의 연봉이 더 높을까요? 물론 메이저리그가 시장도 훨씬 크고 연봉도 훨씬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장과 미장의 수익률 비교표입니다. 국장의 수익률은 지지부진한 반면 미장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표만 봐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고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기축 통화라는 강력한 방패까지 가진 세계 최고의 시장 미국. 우리는 그저 그 시장 전체를 사는 S&P 500이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자본주의 심장 미국에 여러분의 자산을 묻어두고 여러분은 편안한 일상을 즐기세요.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꽂히는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노후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주식은 도박이다. 누가 돈을 다 날렸다더라. 이런 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나요? 그런데 만약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알아서 내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한 개별 종목 분석, 재무제표 공부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미국 시장의 두 거인 S&P 500과 나스닥 100. 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부의 추월 차선에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의 자유를 완성해 줄 마지막 삼각편대 한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대비 최고의 종목 첫 번째는 바로 절대방패 S&P 500입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선정한 미국 우량기업 500개를 모아둔 지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필수 소비재부터 구글, 메타 등 첨단 IT 기업까지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정작용입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알아서 퇴출되고 혜성처럼 떠오른 1등 기업이 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500개 기업 리스트는 계속해서 최정예 선수로 관리됩니다. 즉, 국가대표 500명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겨우 10%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복리의 마법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100만 원씩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연평균 10% 수익률이면 원금 2억 4천만 원이 약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S&P 500이 가진 시간의 힘입니다. 심지어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도 자신의 가족에게 내가 죽으면 전체 자산의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 드시죠? 아니, 주식만 하루 종일 쳐다보는 월가의 천재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통계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의 90% 이상이 이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수수료 떼고 거래비 떼고 나면 이 지수를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종목 두 번째는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S&P 500이 든든한 방패라면 나스닥 100은 날카로운 창입니다. S&P 500과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금융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왜 금융주를 뺐을까요? 은행은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나스닥 100은 성장이 더딘 군살은 쫙 빼고 오로지 혁신 근육으로만 뭉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을 움직이는 건 매그니센트 7이라는 7개의 거인 기업들입니다.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테슬라를 말하죠. 이 7개의 기업이 나스닥 100 전체 비중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나스닥 100을 산다는 건 이 천재적인 기업들이 펼쳐나갈 미래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말까지 S&P 500이 약 4배 오를 때 나스닥 100은 무려 8배 이상 올랐습니다. 똑같이 1억을 넣었다면 S&P 500은 4억, 나스닥 100은 8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한 성과입니다. 지금 IT 버블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스닥 100은 단순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AI, 바이오, 헬스케어,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들이 바로 이 지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한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 더 빨리, 더 높게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시장이 흔들릴 때 S&P 500보다 더 깊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투자자라면 견디기 힘들 수 있으니 투자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어떻게 사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즉 스파이, 부, QQQ 등을 달러로 직접 사는 방법과 둘째, 한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 즉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등을 원화로 사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종목과 매수 방법은 추후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자유 구독자님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우선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를 활용해 국내 상장 ETF를 모으는 것입니다. 해외 직투는 매년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과세를 노후로 밀어주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비중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젊고 하락장을 견딜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S&P 500 30%, 나스닥 100 70%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변동성이 무섭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S&P 500 50%, 나스닥 100 50%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반반 전략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20년 전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미국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매달 월급날 또는 본인이 정한 특정한 날에 기계처럼 S&P 500과 나스닥 100을 사 모으세요. 그 지루한 방법이 여러분을 가장 화려한 노후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쯤에서 영상이 다 끝난 줄 아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총알 한 발이 더 남아 있습니다. 부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삼각편대 중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S&P 500으로 방어하고 나스닥 100으로 공격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부스터를 달 차례입니다. AI 시대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슈퍼스타 30개를 모은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최고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수익률은 나스닥 10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죠. S&P 500이 약 3배 오를 때 나스닥 100은 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1억 원을 S&P 500에 넣었다면 3억이 됐겠지만 반도체 지수에 넣었다면 10억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반토막, 아니 그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조미료 정도로만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삼각편대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부의 자유 구독자님들을 위해 3단계 레시피를 제안합니다. 1단계는 안정형입니다. S&P 500 60%, 나스닥 100 30%, 필라델피아 반도체 10%, 가장 마음 편한 비중입니다. 시장 평균을 따라가면서 나스닥과 반도체로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노립니다. 2단계는 성장 추구형입니다.
S&P 500 30%, 나스닥 100 50%, 필라델피아 반도체 20%, 나스닥 100을 주력으로 삼습니다. S&P 500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반도체로 엣지를 더했습니다. 3040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3단계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에게 어울리는 닭공입니다. 나스닥 100 60%, 필라델피아 반도체 40% 조합이죠. S&P 500은 과감하게 뺍니다. 오로지 기술과 혁신에 모든 걸 겁니다. 출렁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조합인데요. 이것은 아마 가장 빠른 부의 추월 차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오늘은 노후 대비 최고의 종목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미국 지수 삼각편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 대비 최고의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적금이 만기되었습니다. 혹은 생각지도 못한 연말 보너스가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기분 너무 좋죠? 그래, 이 돈으로 노후 준비해야지. 미스터 킴이 미국 주식 좋다고 했으니까 나스닥 100 ETF나 사볼까 하고 주식창을 딱 열었는데 이게 웬걸 주식이 너무 비쌉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지금 한 번에 다 샀다가 내일 폭락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나눠서 사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 고민, 주식 투자자라면 평생 안고 가는 숙제죠. 오늘 제가 어떻게 할지 딱 정해드립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방에 넣는 거치식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나눠서 넣는 적립식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목돈, 가장 안전하고 똑똑하게 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적립식 투자자를 위한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거치식은 말 그대로 가진 돈을 오늘 시장가로 몰빵 매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적립식은 이 돈을 6개월이나 12개월로 쪼개서 매달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감정 다 빼고 오로지 수학과 통계로만 보면 누가 승자일까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1926년부터 2015년까지 약 90년 동안의 미국 주식 시장을 다 뜯어봤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과 12개월 분할 매수를 싸움 붙였더니 승률이 몇 대 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거치식의 승률이 약 67%였습니다. 3번 붙으면 2번은 거치식이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들고 간을 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참여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타이밍 제기 하지 말고 시장에 머물러라. 머리로만 생각하면 오늘 당장 전액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무조건 거치식으로 매수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나머지 33%가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 나쁘게 대공황, 닷컴 버블 등의 하락장 33%에 걸린다면 거치식 투자자는 원금을 회복하는데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치식이 좋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의 크기가 감정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오늘 1억 원을 다 넣었는데 다음 달에 금융위기가 와서 마이너스 20%가 폭락하는 바람에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괜찮아 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팔고 도망갑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면에 적립식 투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내 멘탈을 지키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 시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와, 내 자산 불어나서 좋다. 주가가 내리면 오, 세일하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아.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게 적립식의 진짜 매력입니다. 다음으로 1200만 원의 목돈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실제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에서 내 돈이 어떻게 복사가 되는지 혹은 삭제가 되는지 숫자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치식은 오늘 120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다 샀고 적립식은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나눠서 샀습니다. 첫 번째 상황, 2021년 불장에서 주식이 1년 내내 올라 20% 상승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거치식은 1200만 원 전체가 1년 내내 20% 수익을 먹었습니다. 수익금은 240만 원입니다. 반면 적립식은 첫 달에 넣은 100만 원만 20%를 먹었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거의 수익이 없겠죠. 평균적으로 투자금의 절반 정도 기간만 굴러간 셈입니다. 수익금은 약 120만 원 수준이죠.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쫄지 말고 한 방에 넣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1월에 산 사람이 12월에 산 사람보다 싸게 샀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꽃길은 아니죠. 두 번째 상황, 2022년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마이너스 20%가 되었습니다. 거치식은 앉은 자리에서 240만 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0%가 그대로 계좌에 찍힙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적립식은 어떨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달 샀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가 같이 내려갑니다. 손실은 그 절반 수준으로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상황, V자 반등입니다. 거치식은 1200만 원이 반토막 났다가 다시 원금이 됐죠. 수익률 0% 본전입니다. 1년 동안 마음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적립식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주가가 5,000원으로 폭락했을 때 똑같은 100만 원으로 주식을 2배 더 많이 샀거든요. 주머니에 주식 수량이 가득합니다. 가격이 다시 만 원으로 돌아오면 거치식은 본전인데 적립식은 수익이 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스트 에버리징, 즉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세 상승장에서는 쪼개서 사면 평단가만 높아집니다. 거치식이 압승입니다. 둘째, 대세 하락장에서는 한 방에 넣었으면 큰일이 나겠죠. 나눠서 사야 손실을 줄입니다. 적립식이 승리입니다. 셋째, V자로 빠졌다 오르는 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립식은 떨어질 때 수량을 많이 모아두기 때문에 반등할 때 수익률이 폭발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1년이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월가의 전문가도 주식의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스터 킴이 드리는 결론은 뭐냐?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나는 10년 이상 안 꺼냈을 거고 반토막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하시는 강철 멘탈이라면 오늘 거치식으로 다 사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식 쳐보고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적립식으로 매수하세요. 수익률 1에서 2%더 먹는 것보다 밤에 발 뻗고 마음 편히 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장기전입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반반 전략입니다. 가진 목돈의 50%는 오늘 당장 사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발을 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이 오르면 아싸! 절반은 넣어뒀으니 수익 나서 좋다. 장이 떨어지면 다행이다. 아직 물탈 돈이 절반이나 남았다. 주가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양쪽 다 멘탈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만약에 나는 목돈도 없고 월급만 조금씩 모아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립식 웅덩이 매수법입니다. 이 적립식 웅덩이 매수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80% 정도만 주식을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면 24만 원어치만 주식을 사고 나머지 6만 원은 현금으로 모아둡니다. 아니면 파킹 통장에 넣어두어도 좋겠죠. 그러다가 나스닥 100 주가가 2% 이상 빠지는 날이 오면 그때 모아둔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2025년 나스닥 100 주가가 2% 이상 빠진 날은 대략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약 150일 정도 웅덩이가 나타났죠. 이런 웅덩이에서 현금을 추가 투입한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일반적 적립식 분할 매수보다 훨씬 높게 찍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매수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의 폭락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불안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의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가요? 당연히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수익이 났을 때죠. 그런데 그 기쁨 뒤에 아주 무서운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혹시 잊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밤새워 공부하고 마음 졸이며 투자해서 번 돈인데 나중에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고 나면 내가 생각한 수익이 아닌데 하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서학개미 분들 많으시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최대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미국 주식을 직접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즘 핫하다는 ISA 계좌를 통해 원화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 누구는 직투가 진리다, 양도세 22% 내더라도 깔끔하다 라고 하고, 누구는 무슨 소리냐, ISA가 세금 혜택 끝판왕이다 라고 서로 싸웁니다. 오늘 제가 이 논란 확실하게 종결지어 드립니다. 단순히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 자산 규모, 그리고 성향에 따라 딱 정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계좌에서 나가는 눈먼 돈 최소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먼저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직투, 말 그대로 직접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키움, 토스, 나무 같은 앱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밤 11시 반에 미국 장이 열리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또는 ETF 사는 게 이게 직투입니다. 직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TQQQ, XOXL 다 됩니다. 하지만 직투의 단점은 바로 세금이죠. 1년 동안 번 돈에서 딱 250만 원까지만 봐주고 나머지는 짤없이 22% 떼어갑니다. 1250만 원 벌면 250만 원 빼고 1000만 원에 22%, 즉 220만 원이 세금입니다. 두 번째, 중개형 ISA. 이걸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미국 주식을 사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국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신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ISA의 가장 큰 무기는 세금 혜택입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 0원, 그리고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가 아니라 9.9%만 분리과세합니다. 숫자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오시죠? 22%대 9.9%. 체급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말로만 하면 체감이 안 되니까 제가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를 너무 잘해서 1년에 1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직투의 경우입니다. 수익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750만 원이 남죠? 여기에 22%를 곱하면 약 16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내 손에 쥐는 돈은 835만 원입니다. 그럼 ISA 계좌를 볼까요? 일반형 기준 수익 100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8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죠. 여기에 9.9%를 곱합니다. 계산하면 79만 2천 원입니다. 보이시나요? 165만 원 대 79만 원. 같은 수익을 냈는데 통장만 바꿔서 세금을 85만 원이나 아꼈습니다. 85만 원이면 웬만한 노트북 한 대 값 차이가 납니다. 와, 그럼 무조건 ISA가 답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사기급 혜택입니다. 물론 직투도 손익통산이 되긴 합니다. A 주식에서 벌고 B 주식에서 잃으면 이것을 합쳐주죠. 근데 매년 5월에 여러분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ISA는 만기 해지할 때 알아서 이익 손실 다 계산해서 딱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무리 많아도 분리과세됩니다. 즉, 여러분의 연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건보료 폭탄 맞을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개꿀 아닌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부자들은 무조건 ISA를 서브 계좌로 챙겨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ISA 만들어야지 싶으시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좋은 점만 말하고 끝내면 섭섭하죠. ISA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가질 수 있는 단점 3가지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보이지 않는 비용 수수료입니다. 미국 직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S&P 500 ETF VOO의 수수료가 0.03%입니다. 거의 공짜 수준이죠. 그런데 ISA에서 사는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은 수수료가 좀 더 비쌉니다. 보통 0.05%에서 0.1% 정도 하고 여기에 숨겨진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조금 더 나옵니다. 물론 요즘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경쟁이 붙어서 많이 싸지긴 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이 0. 몇 %가 나중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실시간 매매가 불가하고 환율에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은 밤에 실시간으로 움직이죠.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을 때 지금이야 하고 죽고 싶은데 국내 상장 ETF는 다음날 아침 9시에 한국장이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시세가 반영되어 버리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달러 환율로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단점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에겐 ISA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은 사지 못합니다. S&P 500, 나스닥 100이나 빅테크 탑10 같은 한 배짜리 ETF만 매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ISA 계좌에서 2배 레버리지 종목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 나중에 이런 꿀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단점 다 따져봤으니 이제 결론을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케이스 중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딱 고르세요. 첫 번째 유형, 나는 밤새 주식창 보는 거 싫다.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 지수 아니면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1등 기업만 매달 적금처럼 모아가겠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ISA 계좌로 가세요. 이런 분들은 직투의 장점, 즉 실시간 매매에 다양한 종목이 필요 없습니다. 세금 혜택 쫙 빨아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적립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3년마다 만기 해지해서 세금 털고 다시 가입하는 풍차 돌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나는 차트를 볼 줄 안다. 급등주도 사고 싶고 3배 레버리지도 섞고 싶다.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달러로 바로 다시 재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직투하셔야 합니다. ISA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십니다. 세금 22%를 내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어차피 공제되니까 연말에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적절히 매도해서 세금 관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나는 돈이 좀 많다. 금융자산 1억 이상이라면 직투와 ISA 둘 다 하시면 됩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돈은 어차피 직투로 굴려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지수 추종 자금 1억은 ISA에 꽉 채워 넣어서 세금 방어막 치시고 나머지 자금으로 직투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안정적인 적립식 투자자는 ISA가 세금 면에서 압승, 공격적인 투자나 개별 종목을 선호하시면 직투가 정답. 간단하죠?
혹시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 일단 만드세요. 왜냐하면 ISA는 입금 한도가 매년 2천만 원씩 생기는데 올해 안 나오면 내년으로 2월이 됩니다. 일단 만들어만 놔도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4천만 원, 6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은퇴를 딱 1년 앞둔 어느 날 아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는데 평생 모은 자산이 반토막 나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위대한 기업에 몰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에 묻어두고 마음 편하게 살 것이냐. 도대체 정답은 뭘까요? 특히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노후 준비라는 게임에서 말이죠. 오늘 부의 자유에서는 개별 주식과 ETF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목표에 딱 맞는 투자 전략 오늘부로 확실하게 종결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개별 주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별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수익률 때문이죠. 지난 10년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서 묻어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채널 이름처럼 진정한 부의 자유를 이미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ETF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소위 퀀텀 점프가 가능하죠. 내가 분석한 기업이 성장해서 내 자산을 불려주는 쾌감, 그건 투자의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엔비디아의 성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드립니다. 만약 2016년 1월 27일 엔비디아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2026년 1월 27일까지 보유했다면 그 가치는 무려 30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06배의 수익률입니다.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과연 10년 전에 엔비디아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엔비디아를 샀다면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 주식이 가진 양날의 검이자 매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수명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너럴 일렉트릭, 엑슨모빌, 코닥, 야후 등의 기업은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지만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노후 준비는 20년, 30년 동안의 장기 레이스입니다. 지금의 1등 기업이 여러분이 은퇴할 때도 여전히 1등일까요? 개별 주식 투자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기업 분석과 모니터링이라는 노동을 요구합니다. 은퇴 후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겨야 할 시간에 밤새워 실적 발표 분석하고 차트만 들여다 봐야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부의 자유일까요? 다음으로 ET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TF란 Exchange Traded Fund, 즉 상장 지수 펀드라는 뜻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특히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를 상상해 보세요. 사과, 배, 포도를 하나씩 고르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이 과일들을 예쁘게 담아 종합 과일 바구니 세트를 팔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ETF는 바로 이 과일 바구니 세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라는 바구니를 사면 여러분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우량기업,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의 주식을 조금씩 한 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ETF,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만약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가차없이 지수에서 탈락시키고 더 잘하는 새로운 기업을 그 자리에 채워 넣습니다. 물론 ETF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엔비디아처럼 하루아침에 2배, 3배가 되진 않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지난 10년 성과를 보겠습니다. 만약 2016년 1월 27일 QQQ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그 가치는 2026년 현재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306배에 비하면
매우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10년 만에 자산이 7배가 되었다는 것은 연평균 수익률 약 20% 이상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강남 아파트 상승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엔비디아의 306배 수익률 정말 부럽죠? 하지만 그 미친 변동성을 과연 몇 명이나 1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반면 여기에 QQQ를 보세요. 마음 편히 묻어만 뒀는데도 1000만 원이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밤잠 설치며 30억을 노리다가 상장 폐지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 뻗고 자면서 확실한 7천만 원을 챙기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로 복리를 굴린다면 10년, 20년 뒤의 결과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폭락장에서도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이것이야말로 ETF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All or nothing 식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스터 킴이 추천하는 노후 준비 전략은 바로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의 80%에서 90%는 코어, 즉 지구와 같은 핵심 자산에 두세요. 바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 지수형 ETF입니다. 이건 내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계좌에 영원히 내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세틀라이트, 즉 위성 자산으로 운용하세요.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확신이 있는 개별 주식 혹은 고성장 섹터 ETF에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노려보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재미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는 황금 비율입니다. 중요한 팁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이 위성의 비중은 과감히 줄이고 코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퇴 자금은 불리기보다 지키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 미스터 킴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의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굳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주식과 ETF 두 가지 무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개별 주식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잘 쓰면 요리를 멋지게 해내지만 잘못하면 내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반면 ETF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어디에 더 가깝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 비율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너무 막막해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그 누구보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한 번에 몰빵 매수하지 마시고 매월 월급날 또는 정해진 날에 꾸준히 미국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여자유TV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